한 시민단체가 제주도가 한 해 동안 쓴 업무 추진비를 분석해봤는데 액수만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몰아쓰기와 인원수 부풀리기는 물론이고 꼼수 쪼개기 의혹까지 곳곳에서 쌈짓돈 쓰듯 사용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인근의 음식점. 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1,7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납니다. 올해 2월 3일 저녁 8시 23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은 이곳에서 자치분권 세미나 관계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42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7분 뒤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발전 의견 수렴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4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이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서 간 쪼개기로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부서도 이곳에서 식사 후 50만 원에서 딱 5천 원 부족하게 결제한 뒤 다음 날 영업시간 전 식당을 다시 방문해 5만 원가량을 추가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초과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결제해주면 안 될까요? 하면 몇만 원 단위는 그 다음에 와서 결제하고. 아,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드시고 예산이 초과된 것 같다고. 이상한 집행 내역은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성평등 여성정책관실의 업추비. 12명이 7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833원을 썼다는 건데 이 식당의 가장 싼 메뉴는 12,000원입니다. 이처럼 1인당 사용 내역이 5,000원대에 불과해 인원수 부풀리기 꼼수로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분석한 제주도청의 업무 추진비는 확인된 것만 17억 3,400여만 원. 이 중 12월 한 달 집행액만 2억 5,600만 원으로 월 평균의 1.7배가 넘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쓴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산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공개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 일부 부서는 증빙이 불투명한 주점 사용이 발견됐고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휴일 업무 추진비 사용도 오영훈 도지사만 81건에 이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정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사용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는 2개의 상임위의 현장 시찰만 받습니다. 국회 산중위가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단지 등을 방문해 탄소 없는 섬 추진 상황을 점검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시찰로만 진행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친환경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제주 배터리 산업화센터. 국정감사에 제주 시찰에 나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곳을 첫 방문지로 꼽았습니다. 위원들은 재생배터리 전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우리 산중위에서 지원할 것들이 있다면 꼼꼼히 또 확인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이어 전국 최초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단지를 방문하고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 예정이던 현안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선도적인 탄소 없는 섬 선언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출력 제어와 그린 수소의 떨어지는 경제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지상 과제이실 거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전력망 구축 비용이라든가 안정화 비용이라든가 ESS 비용이라든가 이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에너지 분야에선 당연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UAM이라는 우주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서도 정말
놀라운 이렇게 희망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조차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단가 인하에 공감하면서 다음 달부터 단가를 분석해 출력 제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연구 예산 73억 원이 삭감돼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이것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은 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특히 이번 제주 현장 시찰은 위원 30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12명이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산중위는 오늘 탐나해상 풍력단지와 지역혁신 선도기업,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둘러보며 제주 현장 시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JDC가 무상 양혈을 받고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국제학교 매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서귀포 의료원에서는 마약 도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제주에서 첫 국제학교로 문을 연 NLCS. 제주도는 당시 전체 부지의 73.5%인 7만 4천 제곱미터의 도유지를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JDC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NLCS 매각에 나섰고 복수의 업체가 응찰해 올해 안에 2,100억 원 안팎에 매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각 진행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JDC는 무상양혈을 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데도 파악조차 늦었다는 겁니다. 면적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도유지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10월 5일 그 이후에서야 이 상황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속된 말로 물봉 아니 물봉. 에? 한마디로 봉되는 격인데 이거를 빨리 좀 대책회의를 해서. 제주도는 JDC의 협의 제안이 없었다며 협의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협약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못한 부분은 정말 잘못한 거고요. 공기업 사업 중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전하고 그리고 공기업 자산 효율화 등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마약 도난 사고와 약품 코드를 불법으로 생성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박연수 서귀포 의료원장은 지난 9월 24일 약제과 직원이 향정신성 의약품 2개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한 건이 고발된 거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일탈로 본인이 가져간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감사위 지적으로 드러난 불법 코드 생성이 14개가 아닌 39개나 된다며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이 처방된 것 외에 불법적으로 등록한 게 14개가 아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39개예요. 그 약제 과장이 자기 임의로 이렇게 불법 코드를 생성한 게 39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속도가 너무 빨라 도민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주 청년센터가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내부 갈등으로 제주도 청년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3차 공청회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구역안에 대해 주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시청 등에서 열린 3차 경청회에서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나 동서 제주군으로 나누면 생활권이 같은 동네가 분리되거나 도로 하나 차이로 다른 시 소속이 된다며 하천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명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대해 원도심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합천 고려대장경을 남해에서 판각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교계와 남해군이 판각지 일대를 성역화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로 유력한 남해군 고현면의 절터 전 선원사지입니다. 2013년 17동의 건물지와 연못, 원숭이 모양 청자연적, 명문 기와 등이 다량 출토됐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 시위와 겹치고 대장경 제작과 연관된 유물들입니다. 고려대장경 총경록에도 대장경이 남해에서 판각됐다고 적혀 있고 대장경 제작을 지휘한 정한이 남해 절을 세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남해 분사도감에서 판각이 됐다라고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 자료에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경상남도는 전 선원사지와 백년암지를 대장경 판각지로 인정해 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세계기록 문화유산인 합천 고려대장경에 이어 남해 판각지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판각사지를 우리가 성역화함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이것을 루트화하고 또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 남해군도 판각지를 호국 정신의 역사교육 체험장이자 관광 콘텐츠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지를 뜨고 또 판각을 하는 체험을 하고 또 관련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장간 정도의 그런 유물들을 많이 발굴하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문화재청이 대장경 판각지 확대 발굴과 성역화 합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한라산 어리목은 3.1도까지 내려갔고요. 서귀포는 14.9도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오늘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고기압에 따라서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따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한라산 성판악은 9도, 동부지역 14도, 서부지역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동부 21도, 북부 22도, 남부지역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지역 성판악은 1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섬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모레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겨울 제주산 당근의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당근 재배 의향 면적 조사 결과 지난해 재배 면적보다 55% 늘어난 1,320헥타르에서 당근이 재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년 재배 면적보다도 10% 높은 수치로 지난해 당근 가격이 평년보다 2배 높았던 것에 의한 기대 심리와 월동부 가격 약세에 의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제주 흑우 생산량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늘리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흑우 육성을 위해 현재 연간 300두 수준의 출하량을 2030년 600두로 확대하기로 하고 직불금을 한시적으로 직불금 지급과 유전체 분석, 기술 정보 등을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흑우는 한우에 비해 1등급 비율이 36% 떨어져 소득이 적고 개량이 어려워 사육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총 6,300대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을 계획했지만 현재 지원율은 60%인 3,70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구입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전기차 업체들도 추가 할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